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0일 최명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후보 지지도 아직 성급하긴 합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총장으로서의 임기가 1년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 성급하죠. 지금 조사한다는 것은. 그러나 그 조사가 연이어서 후보군 중에 3위를 기록하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 후보군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 중에서는 1위.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자, 지난번에 리얼미터 조사가 있었고, 이번에 한국갤럽 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오늘 나온 거는 7%고, 지난번에는 10.1%였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윤석열 대망론이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한국갤럽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는 특별히 이름을 불러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유권자들한테 자, 차기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응답자들이 자기 스스로 윤석열이라고 한 게 7%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리얼미터가 10.1, 그 다음에 두 번째 7% 이러면 도대체 누가 윤석열을 지지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정밀 분석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우선 지난번 리얼미터 조사는요, 6월 22일부터 26일 사이에 있었던 것이고요. 오마이뉴스가 의뢰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낙연 의원이 30.8%로 1위를 하고 2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10.1%였습니다. 자, 그럼 우선 지역적으로는 어디가 가장 높았느냐?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충청이 18, 그리고 TK가 14, PK가 10, 제주가 17 이렇게 되는데, 뭐 제주야 이제 워낙 그 샘플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여하튼 주로 충청과 PK에서 충청과 TK 쪽에서 관심이 많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지역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또 남녀 간에는 어떠냐? 그랬더니 남자들한테서는 11.2%, 여자들한테서는 9.0%. 이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연령별로는 어떠냐? 그럼 연령별로는 역시 미래통합당 지지 성향하고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0대에서 11.9%, 60대에서 17.9%, 70대 이상에서 8.8%. 좀 특이한 현상은 70대 이상에서 8.8%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좀 특이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 또는 노령수당 인상,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돼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미래통합당 지지율도요, 의외로 70대 이상에서 그렇게 과거처럼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래통합당이 관심을 두고 어떤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에서도 60대까지만 해도 17.9%인데 70대 이상에서는 8.8%로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도 좀 관심을 둬야 될 대목이고. 자, 그럼 미래통합당 지지, 그러니까 응답자 중에서 민주당 지지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지지하십니까? 그랬을 때 미래통합당 지지라고 밝힌 사람들 가운데서는 23.9%를 얻었으니까 이거는 뭐 다른 미래통합당 또는 그 언저리에 있는 대선 후보군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정당, 민주당, 미래통합당, 뭐 정의당, 국민의당, 뭐 이런 정당 지지자가 아닌 기타 정당 지지자, 거기로부터는 16.4%를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낙연 의원은 7.3%밖에 안 돼서 이 기타 중도 이런 쪽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가 강했다.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직업군으로 본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는 역시 자영업자들한테 굉장히 강했다. 자영업자들 중에 13.7%가 윤 총장을 지지했고요. 그 다음에 농림업, 수산업, 이 종사자들 중에서 13.8%가 윤 총장을 지지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회의 일종의 소득 수준으로 본다면 소득 수준의 뭐 상위 뭐 이런 계층보다는 중위나 하위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지지가 높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역시
부패 문제와 연관이 돼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지금까지 윤 총장이 이렇게 그 이름을 얻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뭔가 윤 총장이면 부패를 척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우리 사회에서 자영업자나 또는 농림어업수산자, 이른바 힘없고 돈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로 윤 총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지지 구조가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도 좀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한국갤럽도 갤럽의 조사를 좀 이렇게 상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이거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죠. 오늘이 11일이고요. 아니, 오늘이 10일이죠. 10일.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조사한 겁니다. 화, 수, 목 이렇게 조사한 건데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7%가 나왔고, 그런데 이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에서 7%지만 호남에선 3%. 뭐 이거는 뭐 리얼미터 조사에서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충청에서 4%, TK에서 9%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와 비교하면 TK의 지지는 여전히 높은데 리얼미터 조사에서 충청이 가장 높은 걸로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갤럽 조사에서는 충청이 4%로 거의 높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그 지역적으로 그 샘플 숫자의 차이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하튼 이런 결과를 나왔다. 그리고 남녀별로 본다면 남자는 8%, 여자는 5% 그래서 갤럽 조사에서는 남성들의 윤 총장 지지가 높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대별로 보면 50대가 가장 높았다. 12%, 60대 이상이 9%, 20, 30대가 3%, 40대가 5% 이렇게 본다면 20, 30대 계층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지지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니까 차기 대선 후보군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윤석열 이름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20대와 30대 젊은 층에서는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 3%는 거의 호남하고 비슷한 얘기니까 그 20, 30대 젊은 층에서는 아직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다 이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령별로 그렇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미래통합당 지지자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 중에서는 20%가 윤 총장을 지지했습니다. 이거는 미래통합당 그 언저리에서 가장 높은 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직업군으로 본다면 역시 직업군 중에서 가장 높은 윤 총장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직업군이 역시 자영업자였습니다. 리얼미터하고 똑같죠. 자영업자가 13%. 전체적으로 7%인데 그 2배 가까운 지지가 자영업자들한테 나왔다. 그러면 역시 자영업자들이 이 부패 척결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기대, 이런 것들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높은 것 아니냐. 그래서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국갤럽은 이제 나의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상중하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생활 수준이 상층에 속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6%가 윤 총장을 지지했고요. 그러나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한 사람들 중에서는 13%가 지지했습니다. 이거는 리얼미터 조사하고도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회에서 좀 힘없고 뭐 돈 없고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 이게 다른 어떤 중위 계층이나 상위 계층에 비해서 높다. 역시 그거는 부패 척결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자와 부정평가자 뭐 이런 거는 이제 매주 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 없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보면 뭐 0 내지 1%니까 뭐 없는 겁니다, 거의.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가 15%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이낙연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은 얼마냐? 이낙연 의원이 당연히 단연 1등인데도 불구하고 8%밖에 안 되고요. 이재명 지사도 11%밖에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윤석열 총장 이렇게 응답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낙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척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보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낙연 의원보다는 조금 높은 11%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15%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결국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표에서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지금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나 또는 중도층 또는 무당층 이런 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앞으로 이제 임기는 1년 남았습니다만은, 그리고 올해 11월 정도부터 아마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런 얘기했었죠. 서서히 미래통합당 대선 후보군이 꿈틀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11월, 12월쯤 되면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략 한 9개월 정도 이제 임기를 남길 때입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윤 총장도 만약에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꿈틀대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 미래통합당 후보군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위치는 제가 보건대는 한층 더 확고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때리기라고 하는 것이 가속화될수록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야권 대선 후보군으로서의 지지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야권 후보 이 사람들 말고 다른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갤럽 조사든 리얼미터 조사든 이런 사람들은 대략 한 지금 1, 2%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하튼 최근 움직임과 더불어서, 왜냐면 올 한 4월 뭐 이 정도, 5월 이 정도 수준까지만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 1%에 그쳤었습니다. 그런데 리얼미터에서 10%가 넘고 한국갤럽 조사에서 7%가 나왔다는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이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야권 후보군 중에서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 이런 현상은 지금 최근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어떤 갈등 국면이 훨씬 더 심해지면서 이제 급등한 이런 요소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한테 어찌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완패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면 아마 약간의 조정이 있을 것이고, 조정이 있다는 얘기는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약간 더 알고 봤더니 뭐 그렇게 소신 있는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좀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정 국면을 거치지만 제가 보건대 결정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대선 후보 지지 후보군에서 다른 야권 후보군보다 훨씬 떨어지거나 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윤 총장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임기 종료가 내년 7월인데 그것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지지세는 더욱더 공고해지고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중기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내년 4월 7일이면 이제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몇 군데 정도도 또 가능성이 있죠. 이런 데가 이제 거의 대선에 버금가는 이제 아마 보궐선거를 치러야 될 텐데, 그때도 이제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물론 그때는 아직 현직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중간에 사표를 안 낸다면 그 이름은 여전히 오르내리면서 야권 후보, 야권 지지자들의 머릿속에서 아마 지워지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윤석열 총장을 누가 지지하는가 하는 지지의 구조,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매우 유용한 어떤 정치 여론 분석이 한 방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동안에는 사실은 뭐 윤석열 총장을 야권 후보군으로 분류하는 데에서 뭐 좀 이렇게 주저함이 있었는데,
이제 리얼미터 조사와 6월 말 리얼미터 조사와 이번 7월 초에 그 한국갤럽 조사를 거치면서 그 구조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확실하게 야권 후보군으로 자리매김하고 그 구조는 점점 더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